면은 그때 뚜껑을 열게요. 아, 이러면 또 이렇게 실루엣이 좀 표시가 나니까 아우 어깨가 음, 뻐근해. 거북목이다 보니까 이렇게 어깨를 쫙 펴고 그러고는 운동도 해가면서 경직된 상태가 아니라 오늘 증권 시장은 어떻게 됐을까? 최악이네. 현대건설 내려가는 게 이유가 있더라고. 보니까 비가 와가지고는 약간 뭐라 그럴까, 조금 비 피해를 입었는 지역이 현대건설에서 이렇게 지었던 구간인가 봐. 음. 이제는 산성비라 가지고는 과거처럼 안에 이렇게 흙을 넣고 얇게 콘크리트로 이렇게 외벽을 하면은 금방 토사가 무너질 수 있다니까. 산성비잖아. 그래서 콘크리트 벽을 두껍게 해야 된다니까. 두껍게. 몇 배나 두껍게. 그래가지고는 그것 때문에 아마 빠졌는 것 같아. 지금 저때 샀는 사람들은 나중 되면은 아우 잘 샀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는 한번 보자. 쟤는 왜 떨어졌을까? 쟤는 쭉쭉 올라가야 되는데. 어? 웬일로 신라젠이 올랐대. 신라젠도 올랐네. 이야, 적어도 6만 원 가 있자. 지금 실험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과거에는 동물로 실험했지만 이제는 달리 AI를 접목을 시켜가지고는 어, 연구 결과가 좀 빨리 나오고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한다 그러는데, 의사들이 모여가지고는 연구하는 그런 신라젠 아니야. 나쁘지 않다니까. 혹시 하루 나중에 대박 짝팟 터트리면은 진짜 로또 맞을지. 그렇잖아. 또 한번 보자. 다른 종목들은 이재명 할배 대통령이 5천 간다고 했는데 내 종목은 2,800대보다 더 못한 것 같아. 왜 그러냐? 음, 한번 보자. 오늘 뉴스가 어떤 게 있는가? 일단은 메인 뉴스 한번 보자. 책갭스, 글로벌 보이시스, 그럼 저건 뭐지? 음, 음, 음. 세계 뉴스를 한번 볼까? 음, 트럼프 50일 압박 영향 그러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이번 주 3차 협상을 가진다 그래요. 이제 종식할 때도 됐지.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뭐 우두머리겠지만은, 전쟁을 하는 사람은 당사자들은 개인이잖아. 참 다 힘없는 약자 아니야.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르려고. 더 희생을 치르면 벌 받는다니까. 응? 이생 전생 그러잖아. 응? 죽어가지고는 지옥불에 빠진다니까. 짜잔. 이제 전쟁은 그만해야지. 돈 벌자고 전쟁을 한다라는 건 아닌 것 같아. 뭔가 그것도 따져보면 다 돈 벌자고 하는 거지. 정치니까 어떤 이념으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느 만큼의 돈이 주머니에 차여지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니까. 국가에 있어가지고. 아, 맛있는 나의 라면. 좋아. 이거 채로 먹으면 더 맛있다니까. 좋아. 라면은 대한민국 라면이 맛있어. 그렇잖아요. 음, 음. 이건 또 계란.
오늘 저녁에는 많이 안 들어오시네. 아까 전에 정치 잡담에서 한번 라이브를 돌려서 그런가 보다. 아, 그러면 다음번에 정치 잡담 라이브를 조금 더 일찍 해야 될 것 같다. 음, 요거는 청경채. 음, 이렇게 하면은 라면을 4, 5만 원에 팔 수가 없지. 그렇지 않나요? 만 원짜리 라면. 요거는 버섯. 음, 좋아. 라면을 다 푸는 것보다도 사각형으로 부셔가지고 이렇게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 음, 여기 저기 뭐야, 트럼프 50일 압박 영향, 러시아, 우크라 이번 주 3차 협상, 이 내용 읽어보면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23일 트르키에 가지고는 트르키에서, 그러니까 트르키가 어딘지 다들 알죠? 터키 3차 평화 협상을 진행을 한다 그래요. 23일 내일이야. 보니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한테 50일 이내에 휴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고율 관세 몇 프로? 100%. 그리고는 러시아하고 손잡고 수출하는 그 나라도 100%. 이렇게 이제는 피를 보는 싸움이 아니라 돈으로 저러면 되는 거야. 피를 볼 필요가 뭐가 있어. 그렇잖아. 응? 인구도 줄어든다 그러는데. 인구가 많아야지 뭘 하나 생산해가 팔아먹어도 돈이 되지. 음. 아, 아니다. 전쟁도 일어나야지. 음. 전쟁도 전쟁도 일어나야 되겠다. 생각해 보니까 아, 이런 이해관계가 참 무서워 보면은. 그러네. 다 조금씩 일어나야 되겠다. 야, 그러면은 진짜 개미로 태어나는 인생은 설거픈 인생인 것 같아. 그러니까 로봇 어, 군인, 로봇 군인 이렇게 만들면 되지. 그렇잖아. 로봇끼리 싸우게끔 하면 되지. 그러면은 어, 로봇 사업이 활성화가 되겠지. 어떤 로봇을 그러니까 로봇 공장이 나중 되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우리는 군용 로봇을 만든다. 우리는 상업용 로봇을 만든다. 우리는 가정용 로봇을 만든다. 이러면서 그렇지 않을까요? 음, 그러니까 빨리빨리 로봇을 출시해야 된다니까. 그러면서 로봇 기술자도 빨리빨리 배출하고 빨리 앞서가야 되지. 맨날 달구지만 끌고 다니면 어떡해. 내가 생각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일단 내 직업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는 그런다라는 거는 사회가 발전하는 데서가 더디다니까. 고리타분하잖아. 생각 자체가. 그 안내하는 것도 로봇이 안내하고. 그러면 우리들 직업은 또 거기에 따라가서 또 다양한 직업이 또 생기지 않을까요? 로봇을 또 길들여야 되잖아.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음, 아무튼 엄청 맛있다. 음, 라면에다 청경채 넣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 굿이야. 굿. 음, 나중에는 좀 더 색다르게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아. 어떤 맛이 될지. 음, 아유, 맛있다. 아, 그래도 12명밖에 안 보시네. 좀 더 많이 봐야 되는데. 아쉽네요. 아까 전에 정치 잡담 거기는 한 200명씩 보고 그랬는데.
라면에 별 관심이 없나 봐. 6시 38분 퇴근하고 지하철에서 볼 수도 있을 건데 아쉬워. 일단은 저거 뉴스를 또 계속 보면은 얘들이 신고를 넣었나? 아니야. 아까 전에 정치 잡담 거기서 한번 돌려서 그런 것 같아. 그래도 뉴스 자체는 다른데 뭐 어쨌든 간에 여기 보니까 21일 AF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화상 연설에서 루스탄 그래요. 우메로프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NSDC다 이게 국가안보국방위원회가 서기하고 그 다음번에는 그러니까 서기 누구 루스탄 우메로프 우크라이나의 서기하고 러시아 측과의 추가 회담에 대해 논의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22일에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요. 우메로프 서기는 지난 5월과 6월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열린 1, 2차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대표단을 이끈 인물이다.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참 잘생긴 것 같아요. 러시아 측도 회담 예정 사실을 인정했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이날 회담이 23일에 열릴 것이라고 보도했고 러시아 관영 RIA 통신도 회담이 24일, 25일 이틀간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어떻게 될까? 수리수리 마수리 저 회담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종전을 선언을 할까? 러시아 100% 관세를 생각을 하면은 해야 될 거야. 왜? 그러면은 푸틴 입장이 약간 곤란해지지 않을까요? 왜? 관세 100%면은 저 위치가 간들간들하다고. 뭘 관세 100% 먹어가면서까지 계속 전쟁을 계속 하냐. 국민들은 원하지 않는 전쟁인데 너가 원하는 전쟁이고 그런데 100% 관세는 문제가 되지. 그리고는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는 또 러시아 자체도 타격이 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종전 될 것 같은 느낌. 내 생각은 뭐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 생각은 그렇다라는 거죠. 안여자의 생각이랍니다. 이렇게 안여자가 뭐라 그럴까 좀 신빙성 있는 이런 생각을 전달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은 게 아쉬움이지. 동시 시청자 수 12명에서 이제 11명. 아쉬워. 그냥 안여자 그러니까 씩 나가버리네. 응? 그래도 입담이 강한 안여자예요. 아는 게 없나? 그게 아니지. 아는 게 있다 없다는 내가 판단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거고. 여기 보면은 하트가 날라오는 거 보면은 아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같기도 하고 저러면은 내가 생각했을 때는 종전될 것 같은데 어떤지 모르지. 어떻게 될지. 여기 계속 또 읽어보면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도 이어지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무인기 공습이 우크라이나의 방어선을 점차 무너뜨리고 있고 최근 몇 달 사이 러시아 드론의 목표 달성 비율이 평소보다 3배 높다고 전했다 그래요. 우크라이나가 밀린다라는 거지. 우크라이나가 밀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방은 대우크라이나 방공 지원 강화 계획을 밝혔다. 이날 영국과 독일 공동 주재로 50여 개 개국이
50여 개국이 참석한 우크라이나 지원 협의체 우크라이나 방위 연락 그룹 제29차 회의에서 영국과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방공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래요. 계속 지원을 하겠대.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 때 불참했던 피트 헤그사스 미국 국방장관이 참석을 했다 그러네요. 여기. 영국하고 독일은 계속 지원을 하고 미국 국방장관이 참석을 했고, 이를 두고 미국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2기 집권 이후 미국이 이 협의체의 거리를 더 왔다며 헤그세스 장관 참석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 기조의 전환점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그러네요. 난 내 생각에는 종전이 될 것 같은데 어떤지 모르지. 어떤 나라에서 전쟁을 계속 해라 하기를 원하는 나라도 있을 거 아니야. 왜 자기네들 무기도 팔아먹고 뭘 해야 되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종전이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또 이익 타산은 또 주어져지니까. 아이러니해.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당하는 거는 개미들이다. 희생되는 거잖아. 그런 거 따지면은 그냥 로봇이 낫다니까. 로봇 대 로봇. 다음번에는 아니야. 그냥 계속 이 라면이 사라질 때까지 냉장고에 지금 2팩 있다. 2팩하고 2개가 더 있어. 또 나가셨네. 채팅창 글을 못 적으니까 나간 것 같아요. 답답하겠지. 멤버십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시면은 채팅창에 글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보자. 어떤 게 있나. 우리나라 정치 쪽으로 와서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대표는 나는 박찬대가 했으면 좋겠어요. 정청래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젊었을 때 뭐 객기 이 정도가 아닌 것 같아. 내가 봐서는 그냥 박찬대가 낫지 않을까.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조금 약해 보이지만은 그래도 이재명 할배 대통령한테는 박찬대가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 많이 들거든요. 예, 정청래 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북한의 마인드가 막 좀 짙은 것 같아. 보수적인 마인드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마인드에 있어가지고는 보수 성향이 좀 강하다라는 거지. 마인드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약간 우리나라가 뭔가 좀 보수적인 데서 좀 벗어나가지고 좀 변화를 두고 진보적인 마인드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박찬대를 뽑는 게 나아. 사실상 우리 좀 변화가 될 필요는 있거든. 좀 많이 좀 보수적이잖아. 맛있어요. 마마네 라면. 여기 이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너무 세게 나왔어. 저거는 내가 정치 잡담 그 방에서 한번 읽었는데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저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 아무리 그 대통령이 싫다 뭐 어쩌다 하더라도 저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저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5천만 인구 중에서 가반수가 뽑았는 대통령한테 저렇게 이야기한다? 그거는 가반수를 무시하는 처사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한 행동은 전부 다 정당하고 정의로운 거고, 남이 한 행동은 전부 다 허풍이고 거짓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모순점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니까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의 수호자인 양 그래요. 맞지.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음, 있는 국회에 있는 저런 북한 세력, 난 처음에는 정청래 저 사람이 북한 세력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아. 북한 세력 맞아. 어쩌면은 어, 맞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냥 단순하게 북한하고 통일을 한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체제로 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다라니까. 그거는 뭐 체계, 이렇게 위계 질서 이게 확실하다라는 거지. 의사 아버지 밑에 의사 자식, 그 의사 자식아 또 밑에 또 의사, 이런 뿌리를 본다라는 거야. 그건 뭐 과거 조선시대 양반 노비 천민 그 마인드가 있는 거야. 똑같은 거야. 요즘 시대에 21세기에 그렇잖아. 여기 보면은 이제 와서 또다시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수호자인 양, 정치 단합의 희생양인 듯 부하들을 감싸는 대인배인 양 허풍을 떨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피가 거꾸로 솟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저런 멘트는 북한의 김정은하고 비슷한 멘트 같고,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뭐라 그러냐, 꿈 깨시라. 내란 속에 우두머리 피해자일 뿐이다. 법정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밖에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지 않나 라고 지적을 했다 그래요. 저게 무기징역이고 사형까지 갈 감이에요? 응? 전혀 아니야. 국민 1인으로 봤을 때 오히려 정청래 저 사람이 퇴출되어야 되는 대상이에요. 나는 그냥 젊은 시절에 객기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사람이 사주폭탄을 터뜨렸을 그 당시 때의 사건을 쭉 읽어봤을 때 문제가 크더라라는 거지. 그거는 어디에 있나? 내가 어, 또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정치 잡담 채널 거기에 오늘 영상에 남겼어. 아니야.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종북주의 거기서 끝났고, 그리고는 젊은 시절에 객기겠지. 그래도 그것 가지고 15년을 깜빵을 어떻게 살았을까 이랬는데, 이 과정을 이렇게 쭉 보니까 마인드 자체가 아니야. 마인드 자체가. 그래서 아니라는 거지.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권을 오래 가기 위해 가지고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만약에 또 장기 집권을 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김대중 이후부터 해가지고는 국회에 들어와 가지고 있는 그런 종북주의 세력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세력들을 조금씩 타파를 하자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완전 고착화 시키기 위해서 뭐 4+4 중임제 그런 걸 생각을 했지 않을까. 음, 그거지. 그리고 또 국민들이 원하지 않을 때는 그걸 고수할 뿐도 아니고, 근데 단순하게 계엄 그거 한번 한 것 가지고는 그것도 뭐 일반 국민들, 시민들 향해 가지고 총뿌리를 겨눈 것도 아니고,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북한 세력의 정치인들을 뿌리를 뽑자라고 하기 위해 가지고 계엄을 했는데, 거기에 뭐 유시민 씨는 뭐 파시즘에 전체주의에 뭐 등등 나와가지고는 그런 그것도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과거에 유시민 씨가
한 말이 있잖아. 유체 이탈 뭐 등등. 60이 넘어가면 그랬던가 65세가 넘어가면 그랬던가 좀 이상한 것 같아. 30대 초반에 그래도 유시민 씨를 좀 좋게 봤는데 아니다라는 거지. 거기도 갈수록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도 약간 극자의 냄새도 난다라는 거지. 심하게 남녀의 차별 그런 것도 굉장히 크고 음, 극자 극우 똑같아. 보수적인 냄새가 너무 많이 나. 근데 또 반면에 문재인 할배 대통령은 음, 그냥 부모님이 북한 사람이다 보니까 순수한 마음에 그냥 남북이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은 약간 거기도 희생양이 되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아닐 수도 있고 내 생각에 근데 우리나라에 북한의 모세력은 있다. 북한의 모세력은 있다. 그런 세력은 척결해야 된다. 간첩도 많다. 채팅창 글 적는 거 보면은 내가 느끼는 게 저 사람이 진짜 대한민국 사람인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은 과거에 내 나이 또래라면은 공부를 했을 건데 그냥 단순하게 기득권 세력에 반감심을 가져서 그렇다 그러면은 그걸 지금쯤에는 그걸 한번 좀 배제를 하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야. 왜? 자기 자식들을 위해 가지고. 손자 손녀도 있을 거 아니야. 북한이 잠시만 저기 뭐야 6.25 나기 전에 일제강점기 때 그때 완전하게 38선이 끄인 건 아니었잖아. 완전하게 그 북은 소련이 그다음에 남은 미국이 그렇게 통치를 하는 범위 내에서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짬밥에 굴렀겠지. 야, 나 말이 나을 것 같아. 아니야, 북한이 나을 것 같아. 언뜻 들어보면은 정부에서 모든 것을 다 준다 그랬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현혹을 시키지 않겠어요. 정부에서 밥도 주고 다 똑같이 분배를 한다 이러면은 그 당시 때는 혹했을 거라고. 특히 약자인 사람들이 더 많이 혹하지 않았을까?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 그렇게 우왕좌왕 그러면서 그렇게 떨어져 있다가 갈라져 있다가 북한이 쳐들어왔잖아. 그러고는 완전히 갈라졌어. 그러고는 제주 4.3 사건은 6.25 전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나의 생각이야. 문헌을 보고 내가 생각을 한 거거든요. 제주 4.3 사건도 보면은 그거에 대해 가지고는 오해를 풀어준 게 노무현이더라고.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제주 4.3 사건 같은 경우에는 외국 문헌을 보면은 북한의 김다희 3이라 그랬잖아요. 북한의 김다희 3이 덜 쑤셔놓고 나간 거야. 그리고 북한으로 간 거지. 그럼 가가지고 자기는 뭐 김일성 2군 훈장인가 그거 받았다 그러더라고. 그러고 있다가 6.25가 일어나기 전에
6.25가 일어나기 전에 북한에 어 55명 그러던가 그런 사람들 데리고는 무리를 지어 가지고는 남한으로 넘어 오려고 했었지. 그런데 우리 남한에서 그 애들 다 총살을 시킨 거야. 그러고 있다가 얼마 안 있어 가지고는 6.25가 일어난 거지. 뭐 민족 해방전, 내가 봤을 때 약간 보복전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 들고. 아무튼 우리나라에 간섭이 많아.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한민족끼리 그렇게 아웅다웅 그렇게 싸워야 하는 필요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요즘 들어서는. 그러니까 이게 이념 문제인 거야. 이념만 동일되면은 뭐 가족과 뭐 통일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이념 문제야. 이념 문제. 그러니까 서로는 붕괴가 됐고, 그러니까 북한이 바꿀 필요가 있다니까. 북한이 바꿀 필요가 있다고. 그리고 뭐 전통, 야 무슨 이조 시대도 아니고, 응? 그렇잖아. 세습 아니라니까. 그런 거 보면은 그쪽 애들이 더 보수적인 거야. 응? 응. 죄가 없으니까. 왜? 지지하면 안 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제대로 개헌 가지도 않는 계엄을 해가지고는 저렇게 곤혹을 치르는 거야. 드세 걸려들었다니까. 대통령 집권하고는 3개월도 안 있어가지고 탄핵을 외쳤는데 무슨 파시즘을 이야기하고 전체주의 이야기하고 그래? 어? 나는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하면 또 진짜 그런 그게 다 뭐 과거에 공산주의화 되기 위해 가지고 기득권 세력들을 있는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문책을 했어. 있는 것 자체가 없는 사람들한테 고열을 쥐어 짜가지고 니네들이 있게 된 거야 라는 식으로 주입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탄압을 시킨 거 아니야. 그게 걔들이 외치는 평등이야. 그러면서 본인들은 뭐 권력을 누리지. 그게 공산주의야. 난 그걸 어떻게 알았냐. 마지막 황제 푸이 그걸 보고는 음, 저게 공산주의구나 느꼈지. 근데 다 내로남불형이잖아 따지고 보면. 어차피 누군가는 권력을 잡게 되어 있어야지만은 그 무리를 이끌어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다 똑같다라는 거죠. 따져보면. 그런데 북한만은 좀 예외다. 북한만은 예외다. 왜? 진짜 과거 우리 조선시대처럼 그런 세습이고 그걸 원한다 그러면은 고종 황제, 고종 뭐 그런 쪽 라인을 선정을 해야 되지만 김일성 아무도 김일성에 대해서 알아요? 응? 그냥 소련에서 누구 아무 찍은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는 상김씨가 독재를 한 거지. 그게 무슨 세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 아니 참 세습이라고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전통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렇잖아.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무나 찍은 거 아니야. 아무나. 어. 저 사람이 좀 뭔가 리더십이 있어 보인다 해가지고 찍은 거지. 그러고는 세습으로 간 거야. 그러면서 과거에 조선 시대에 고려 시대 우리나라 그 전통적으로 해가지고 세습되어 왔던 그걸 전통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고수를 하면서 상김씨가 정권을 계속 이어가게끔
그러는 거지. 그래서 정권을 계속 이어가고 그러려면은 군권력이 강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또 군권력도 그건 또 강한 거야. 그래가지고는 계속 이어가는 거지. 그런데 상김씨가 정권을 잡는다. 상김씨의 김정은이가 정권을 잡는다. 한반도를. 난 생각이 그 김정은 그 사람이 생각이 바뀌지 않는 다음에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 근데 사람들은 지금 그런 그걸 잘 몰라. 일반인들은 당연히 그렇겠지. 밥 먹고 살기 바쁘니까 어떤 식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못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대표로 박찬대를 뽑아야 되지 정청래를 뽑으면 절대로 안 된다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목에 걸렸다. 어떤 사람을 척결하기 위해서냐. 정청래 같은 사람이야. 그냥 단순하게 검은 머리 외국인, 미국인 거기에 대한 반감을 가진 사람하고 정청래 같은 마인드를 가진 사람하고 틀리지. 말하는 멘트도 틀리잖아. 여기 보면은 정 의원은 쓸데없는 망상을 이제 접고 그랬어. 정청래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미국하고의 관계가 좋아질 것 같아요? 아니면 안 좋아질 것 같아요? 당연히 안 좋아지지. 그리고 쟤들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갈까? 당연히 북한처럼 가겠지. 그렇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미국하고 잘 지내는 게 슬슬 긴다. 국방비 몇 조씩 줘가면서 왜 저러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 그게 다 선동인 거야. 그게 선동이라니까. 다 먹었다. 진짜 맛있는 것 같아. 라면을 이렇게 먹으면은 나름대로 야채도 섭취할 수 있고. 근데 면을 섭취를 하니까 저녁에 빨리 배고파진다 그래야 되나? 배가 빨리 고파지는 것 같아. 면이라서, 밀가루라서. 똑같은 탄수화물인데 어떻게 그럴까? 똑같은 양을 먹으면은 괜찮지 않을까? 맛있다. 국물도 싹싹 엄청 맛있어. 굿이야. 청경채하고 표고버섯 환상적이다. 아무 라면에다가 청경채 넣고 버섯 넣으면 이 맛이 나오지가 않지.
저번에 말했는 그 라면에다가 그렇게 해서 먹어야 되지. 다 먹었다. 아직 보고 계신 분이 계시나? 여기 빛이 반사되어가지고는 17분이나 보시네. 일단은 정청이 이 사람은 아닌 거야. 아니다라는 거지. 와! 10억 넘던 송도 아파트 3개월 만에 무슨 일이야, 술렁. 그런데 뭘까? 인천의 강남으로 불리는 송도. 여기는 아직도 허벌판이야. 2005년도에 그러니까 2005년도에 진짜 많은 것이 변화가 된 것 같아. 그렇겠지. IMF가 끝나고부터 시작을 했었으니까. 잠시만 이거 갖다 이렇게 놓고 그때 2005년도에 송도가 완전 갯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는 그랬었지. 그런데 평당에 500만 원 그랬나? 아무튼 그랬던 거야. 저기 땅이. 그러면서 인터내셔널 지역을 만든다. 그런 문구가 실려있는 신문을 내가 봤어. 그래서 그때 그러면서 포스코에서 짓는다라는 거지. 그게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 신랑이 그때 현대건설 다닐 때였는데 그때가 가상 때였을 거야. 그래서 내가 신랑한테 오빠 이거 한번 봐봐 이렇대. 그러니까 좀 사기성이 있어 보이는데 무슨 인터내셔널이야? 국제 도시야? 그러면서 막 그랬지. 그런데 소금소금 분양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는 뭐 완판되기도 하고 미분양되기도 하고 뭐 아무튼 초창기 때 막 집값 가지고 막 들썩들썩 그래가지고는 엄청 심했다니까. 업앤다운 업앤다운이. 그리고는 저기 송도에서 끝나야 되는데 또 인천이 생겼네. 그리고 또 인천에서 끝나야 되는데 또 어디가 생겨? 영종도가 생겼네. 3국제도시. 그래가지고 인천이 가지고 있는 빚은 다 갚았다 그러잖아. 모르지. 아무튼 근데 송도는 2022년도인가 그때 모든 송도의 플랜이 끝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2030년도까지 간다 그러니까. 근데 너무 허벌판이야. 서울에 살았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송도는 허벌판이야. 뭔가 이렇게 깨끗해 보여지긴 하지만은 야 저런 땅들을 왜 저렇게 다 비워놨냐 이런 생각밖에 안 든다니까. 그리고 저기 같은 경우에는 매립이잖아. 바다 메꿔가지고는 집안이 낮은 바다 메꿔가지고는 지금 이렇게 땅을 만들어낸 데라 가지고는 아직까지는 나는 뭐 두바이도 보고 막 그랬기 때문에 뭐 무관하다 생각을 하지만은 한국 사람들한테 있어가지고는 좀 그렇지. 영종도 하고 그 다음번에 청라도 갯벌을 메워서 그렇잖아. 그렇게 해가지고는 만든 땅이라 가지고는 솔직히 좀 비싸지. 그래도 저만큼 있는 땅이 아니잖아. 땅의 기함이라는 거는 과거에 원주인이 있고 그러면서 소유권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 그게 있어줘야지만은 땅의 기함이 있는 거지. 그렇잖아. 아무리 얘들이 계획이 요까지다 뭐 11공구까지다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하지만은 한 몇십 년 뒤에 돈 필요하면 또 받아 맡겨가지고는 12공구 13공구 쭉쭉쭉쭉 뻗어나가지 않을까. 근데 저것도 보면은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멋있잖아. 근데 쟤들은 너무 우후죽순 아파트만 다 들어서가지고는 이렇게 관광객이 송도에 갔을 때 우와 하는 무슨 놀이동산이라도 하나 있던가 그래야 된다 그런 것도 없지. 그렇잖아. 일본에 가면은 유니버셜 스튜디오 있잖아요. 그게
바닷가 근처에 있어. 근데 싱가포르 가잖아요. 유니버스 스튜디오가 바닷가 근처에 있어. 그럼 저런 데다가 유니버스 스튜디오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 제3의 유니버스 스튜디오 이러면서. 너무 호흡벌판이에요. 그런데 집값이 9개월 만에 반등하다가 또 추락했다 그러네. 2주 연속 하락이라고. 저 옛날에도 그랬어. 올랐다가 쫙 빠지는 거지. 송도 들어갈 사람들이 제한적이잖아. 송도에 직장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송도에서는 전세를 살고 서울에 집을 사놓고 그렇지 않을까요? 난 내라면 그럴 것 같아. 신나 세븐 할머니 폭염에 몸 건강 잘 챙기세요. 그랬는데 그 할머니 자 빼면 안 돼? 왜 자꾸 할머니라 그래? 어? 저기 뭐야 78년생 같이 보여요. 74년생처럼 보여요. 그러는데 할머니란 소리 듣기 싫거든. 내가 저기 뭐야 예전에 서울에 아는 중개업자가 있는데 그분의 며느리가 손녀를 낳았대. 그래가지고는 내가 그러면 할머니네? 라고 그랬거든. 그 다음부터는 자꾸 할머니란 칭호가 붙는 거야. 그 전까지는 안 그랬거든. 그러니까 아이러니하다니까. 진짜 아이러니해. 7시 14분 되니까 시청자분이 조금씩 늦네. 뭐지? 이제 나 종료하려고 그랬더니 저녁 먹방 뉴스는 몇 시? 6시에 시작을 한답니다. 아무튼 송도는 그랬어. 근데 이번에 송도가 또 내려갔다 그러는데 더 내려갈 거야. 송도는. 집이 자산 가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빨리빨리 내놔야 될 거야. 근데 아니야. 나는 집은 집이야. 그냥 내가 사는 집이야. 부동산 자체, 내 집 자체를 돈으로 그 가치를 매기지 않아. 그러면은 그냥 송도 살아도 돼.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집은 자산 가치야. 돈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빨리빨리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거는 어디나 서울이나 마찬가지고 다 집은 집이다. 그 마인드로 살면은 무탈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봐봐. 집에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5억이든 6억이든 10억이든 깔고 있으면 뭐하냐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2.8%의 론이야. 우리가 처음 싱가포르 갔을 때는 1.5%인가 8%의 론이었어. 80%까지 대출을 해주는 거지. 그 사람이 직업을 가지고 있든 뭐 하든 그게 아니야. 그냥 무조건 해주는 거야. 그 대신 지가 들어가서 살아야 돼. 세를 준다 그런 거고. 세를 주는 거 또 있지. 80%의 론을 해주고 20%의 본인 자산이야. 그리고는 이자만 갚는 거지. 이자만 갚고 월세로 살고 월세 들여가지고 월세가 안 들어왔다 이러면은 뭐 자기가 다 내는 거지. 월세가 들어오면은 뭐 월세 받아가 이자 내고 조금 남는 거 생활비 하고 뭐 그럴 수가 있는데 안 그러면 그러고 있다가는 뭐 나중에 오르면은 팔면 되는데 팔리지가 않으면은 계속 들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내가 폭락이 그 애가 틀린 말도 아니다라는 거는 그런 명목 자산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젊은 애들이 좀 일찍 사는 게 낫다라고 하는 거는 애 키울 때 이사 다니고 그런 것보다도 그냥 이렇게 정착해가지고 살면은 덜하다라는 거지. 애 키우는 데 있어서 정서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좀 덜 불안하니까 그래가지고 괜찮다라는 거. 한 20년 살고 나면 돈같이 달라지니까 집값이 또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좋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을 받는 게 낫다라는 거지. 두 개 하라고 해가지고 집값 올리라고 대출 받아라. 그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고는 연끌 어쩌고 저쩌고 하는 애는 본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한테 그런 그걸 유도하는 것 같아. 그렇게 하게끔.
그거 아니라니까. 내가 말하는 아무튼 송도가 떨어졌대. 어, 그래도 자본주의 사회에선 집값이 오르고 사고 팔고 그래야죠. 근데 그건 자본주의 사회하고는 다르다고 봐요, 나는. 근데 일단은 송도는 그랬다라는 거야. 그래도 뭐 계속 들고 있으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그렇게 하긴 하겠지. 근데 본인 집을 팔려고 할 때 선뜻 임자가 나타나면 괜찮은데 그렇지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기는 약간 좀 제한적이다라는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뭐 인구가 빠져나갔니 어쩌니 그렇다 하더라도 그 좁은 서울 면적에 인구가 거의 900만 명이야.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다 하더라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다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한 700만 명이 된다고 나중 돼도. 그래도 싱가포르보다도 인구가 많아. 근데 당연히 집값이 떨어질까? 아니라니까. 당연이란 말이 안 되겠다. 돈 가치, 이렇게 최저 시급에 따라가지고는 부동산 가치는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는 같이 이렇게 전 세계가 어느 정도 조금씩 이렇게 선진국인 계열들은 같이 맞물려 가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이번에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갔던 것 같아. 내가 생각했을 때. 저러고 있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 109만 조금씩 이렇게 좋다 뭐 집값이 오른다 이러는데 109가 제일 먼저 생겼으니까 거기에 뭐 백화점 있고 뭐 쭉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그럴 거야. 서울 사람들이 송도를 많이 했겠지. 네가 서울 사람들 다 빠지고 나오면은 어쩌면은 어, 횡 할 수도 있는 거야. 여기 봐봐. 전문가들은 송도 집값 반등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래. 업계 관계자는 송도에는 원래 3,700가구야. 2027년 2,000가구, 2028년 4,000가구야. 저기에 100만 가구가 있어. 아니면은 무슨 50만 가구가 있어. 겨우 한 40 몇만밖에 안 될 건데. 송도. 그래, 얼마 되지도 않네. 30만도 안 돼. 30만도 안 된다니까. 계속 들어서는 거야. 와, 거의 뭐 2,000가구, 4,000가구, 3,700가구, 2027년에. 그리고는 미개발 상태인 11공구, 11공구가 이쪽에 있지. 거기도 그렇지. 그래서 저기는 뚝 떨어지게 돼 있다니까. 일선이 그랬잖아. 계속 확대해가지고는 면적을 넓혀 가다가 보니까 그렇게 떨어진 거야. 일산으로 들어갈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처음에 일기 신도시에서 일산이 생길 때 그때는 어, 서울보다 일산이 깨끗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선호 대상이 되었고 분당도 마찬가지였고 분당 때까지만 해도 서울이 막 그렇게 번화한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지역이 아니었으니까. 그렇다니까.
그러면은 경기도에 저기 뭐야 동탄은요. 동탄도 마찬가지일 거야. 음, 동탄도 마찬가지일 거라니까. 우리 때 동탄 엄청나게 홍보했어. 내 30대 때. 우리 애 안고 신랑하고 둘이 같이 보고 그랬다니까. 그래서 차라리 흐름해도 서울 쪽으로 안착을 하는 게 낫다라는 거지. 그렇게 했을 때 아직 뭐야 강동구 쪽하고 거기는 흐름하지. 그래도 나중 되면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되니까. 그리고 서울하고는 엎어지면 고다할 때고. 걔도 현대백화점도 있잖아. 그 말은 과거에 그 지역이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았던 지역이었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강동구는 강동구 사람들을 죽이는 것 같아. 싸게, 더 싸게, 싸야지 이러면서 누군가가 컨트롤 하는 거죠. 아무튼 10분 안녕하세요. 오름 먹방 뭐야 오늘은 먹방 안 하시네요. 다 먹었죠. 맛있는 거 백월 돼가지고 한번 보시면 돼. 다 먹었지. 일단은 송도 집값이 떨어졌다 그래. 109도 뭐 지금 조금 지탱하고 있다 그러는데 모르지. 그때가 언제였지? 인천 청라에 있을 때였으니까 그 사람이 109 집을 팔고는 뭐 캐나다로 가니 어쩌니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자기네들 거는 4억 몇 천에 팔았다 막 그러더라고. 자기는 그때 분양가가 400도 안 할 때였나? 진짜 진흙 밟고 왔다 갔다 했대. 그래가 나 그랬지. 와, 너 그 정도 팔 그 자격 된다. 거기에 진흙 밟고 왔다 갔다 하고 싶더니 하고는 그랬다니까.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어. 송도 국제학교 덩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 한두 채 덩 그렇게 있고 그래도 믿고 들어가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생각해보면은 지금은 송도 용됐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용됐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건물들은 높게 있는데 안에 사무실 다 텅텅 비었지. 근데 뭐 저런 그게 여기만 그렇나? 한국만 그렇나? 외국도 마찬가지야. 싱가포르 갔을 때 타고 싱가포르 이야기하면 싱가포르 사람들 싫어할 수도 있는데 한때 그 처음에는 그 지역이 굉장히 핫했대. 건물 큰 거 2개 있는 그게였는데 뭐 상가도 있고 쇼핑센터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죽은 거지. 다른 데도 그런 것 같아. 한쪽에 이렇게 번화해가지고는 한동안 핫했다가 그 다음에는 분위기 탁 죽고 새로운 게 나오면은 왜 우리 새신 신다가 그 다음에는 헌신 되고 난 다음에 또 새신 싸면 새신 저게 신잖아. 똑같은 것 같아. 그 이치지 뭐. 다른 거 아닐까. 그래도 시간이 지나가 몇십 년 지나고 나면은 돈 가치가 이전하고 달리 적용이 되니까. 그렇잖아요. 30년 전 집값하고 뭐 돈 가치하고 지금 돈 가치하고는 틀리잖아. 그래도 강남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99년도에 내가 결혼하기 전이었지. 컴퓨터 쪽으로 있는 사람들하고 강남에서 밥을 먹는데 된장찌개를 시켰는데 4,000원이었어. 99년도. 98년도가 99년도가 무려. 된장찌개 한 그릇에 4,000원. 그랬다니까. 서울에는 90년대에도 강남은 좀 비쌌었어.
이런저런 물가 같은 것들이 뭐 유명한 식당이냐 뭐 전혀 그거 아닌데. 이제 지금 더 키워놨으니까 외국 사람들도 강남은 다 알겠지. 아, 마지막으로 정치 하나만 봐야지. 어.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는 아닌 것 같은데, 잘 모르는 사람들, 연세 많으신 분들이 지방에 많이 사시니까 그래서 뽑았던 것 같은데, 다른 지역에서는 박찬대가 낫다라는 거지. 마인드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현혹을 시키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약간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은 먹힌다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래서 그런가. 박찬대는 진짜 아닌데. 아, 참, 박찬대는 진짜 아닌데가 아니라 정청래는 진짜 아닌데. 아, 순간 말실수. 그래도 언뜻 딱 생각이 났으니까 뭐 다행이지. 뭐 레트가 있는 게 아니라 줄줄 이야기하다 보면은 내가 무슨 말 했는지 그냥 휙 지나가 버리거든요. 생각 속에. 순간 딱 박찬대 이게 떠올랐어. 음. 정청래가 아니야. 그래도 박찬대가 낫다라는 거지. 음. 송도에서 저 문을 보니까 저 문을 보니까 30평대는 아니야. 평수가 좀 큰데 저 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사제 폭탄으로 해가지고는 자식 죽인 거 총 쐈다 그랬잖아 자식한테. 난 저건 솔직히 납득이 안 가. 인천의 송도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A씨야. 63세. 근데 20년 전 이혼한 아내에 대한 열등감이나 복수심 때문에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다. 그러니까 아들이 이혼한 걸 아버지한테 책임을 물은 거지. 그래가지고는 음, 보니까 그러네. A씨가 거주하던 서울 도봉구 아파트는 전 아내의 명의로 알려줬고 이 집은 여러 차례 압류를 당한 적이 있었고 A씨의 전 아내와 아들은 피부관리, 화장품 등 유사한 업종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네. 음,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이런 경제적 격차 속에서 이혼한 전 아내와 아들 사이에서 소외감과 열등감을 느끼던 A씨가 아들을 살해했다는. 아, 그래도 음, 그러니까 완전 친아들은 아니었던 것 같다. A씨의 전 아내와 아들 그런 거 보면. 음. 응? 음주운전, 방조, 전재몽, 대구 남구의 만장일치 제명. 음주운전을 아직까지도 음주운전을 하고 운전을 보니까 정 구의원은 지난 4월 대구 달서구에서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이 운전하는 차량 옆좌석에 타고 있다.
야, 그런데 경찰한테 적발된 거지. 정 구의원도 음주 상태로 운전한 걸로 파악된다. 음주를 하는 사람을 못 하게끔 해야 되는 건데 같이 저렇게 술 마시고는 그 차를 타고 왔다 그러면 박탈이지. 직책 박탈이야. 음. 보니까 정청래 이 사람 말을 좀 강하게 한다. 어. 이러고 있다. 아, 숨기고 있는 거야. 숨기고 있는 거라고 정청래는. 이래도 저래도 우리끼리 해야 되는 거야. 엎치락 뒤치락 싸워도 우리끼리 해야 되는 거야. 그 마인드야. 음, 정청래 마인드는. 그 말은 뭐 북한하고 남한하고 한민족이기 때문에 엎치락 뒤치락 우리끼리 해야 된다. 그 마인드가 큰 거야, 저 사람은. 그래서 저런 마인드를 연세 드신 분들한테 접근을 하면은 먹히지. 100% 먹히지. 근데 젊은 사람하고 외국물 좀 먹고 그다음 조금 뭐라 그럴까 과거 역사를 알고 그런 사람들은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또 생각을 하는 거고 뻑하면 내란이야. 12.3 계엄 선포를 하고는 그냥 종식을 했었으면 지들이 안 건드렸으면 분란을 안 일으키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분란을 일으키는 거야. 그건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을 깜빵에 넣으려고 그러는 거야. 윤석열 전 대통령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고수하는 대통령이야. 본인이 입으로도 그렇게 이야기했어. 응? 미국하고도 사이가 좋아. 그건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고수를 하기 때문에 미국하고도 사이가 좋다고.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저렇게 나오지? 의원이래. 저기 이재명 할배 대통령 지금 미국하고 정상 외교 제대로 한 거 있어? 없어. 사람들은 지금 자각을 못 하고 있어. 지성인들 이제 조금씩 뭔가 알겠지. 이 봐봐. 뭐 흙 나르고 어쩌고 하는 것들은 다 드립 쇼지 뭐. 가게 노무현 전 대통령 입고 나왔던 옷 입고 나와가지고 저런 비슷한 색깔. 김 총리, 내가 반미주의자, 시대에 뒤처진 주장. 왜? 김민석 국무총리는 자신이 반미주의자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 그 문제 제기는 굉장히 out of date 그래요.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미국 상공회의소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어떤 분들이 제가 1980년대 미국 문화원 사건에 참여해 미국 문화원 무슨 사건? 점거 사건. 미국이 군사 독재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던 것 때문에 당신은 반미가 아니냐고 한 적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2.3 군사 쿠데타 당시 미국은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어떤 위치인지 이해하고 일관되게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한국의 진로를 지지했다며
한미관계는 훨씬 성숙한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적 가치 동맹으로 변화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 있어서도 미국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에 있어서도 북한과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하는 것은 단순한 짐으로서가 아니라 미래적 자산으로도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제 반미야. 허허허 웃고 있지만 쟤들은 다 반미가 조금씩 다 있어.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 일부 반미가 다 조금씩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나물에 그 밥 끼리끼리 뭉치지. 아니면은 뭉치겠냐고. 정청래, 박찬대, 겸, 옹호, 강준우 국민통합비서가 사퇴 요구를 한다. 지가 뭔데 사퇴하라 말라 이래? 국민이를 봤을 때는 국민 1인을 봤을 때 정청래가 사퇴를 해야 되겠구만. 스트레스 쌓인다. 그렇지 않아요? 응? 겸, 옹호 어떤데? 정청래 같은 사람을 척결하자고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을 한 거예요. 왜? 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친북 세력이니까. 종북 세력 아니라 옛날에 종북주의자 쭉 그랬잖아.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본인이 깨끗하게 해명을 하든가 아니면은 이재명 할배 대통령이 지금 빨리 뭐 트럼프하고 대화를 하든가 관세 문제 있어가지고 뭐 등등 기타 등등 있지 않을까요? 무슨 은낙인가? 뭐 그 사람이 가가지고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보다도 이재명 할배 대통령 전화 한 통화가 더 빠르지 않을까요? 난 그런 생각이 들어. 보면. 아무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고수하는 대통령이야. 쟤들이 지금 계속 모함과 프레임을 씌우자. 모함으로 프레임을 씌우는 거야. 그걸 못 느낀다는 사람은 아둔한 사람인 거고 잘 생각을 해봐요. 그렇지 않을까요? 밥 먹고 나니까 잠이 오는 것 같아. 살짝. 왜 낮에 뭐 밥 먹고 나면 식곤증 오는 것처럼 살짝 피곤한 거 아니야? 왜 그럴까? 간 수치 때문에 그런가? 간 수치를 검사를 한번 받아봐야 될까? 간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 근데 정청래를 안 뽑는 게 박찬대를 뽑는 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나을 건데 꼬리를 숨기고 있는 그들을 잘 보셔요. 그들은 아니라니까. 그리고는 윤석열 전 대통령 죄가 없어요. 처음부터 유튜브 나와가지고는 모함을 하는 거야. 처음부터 보면은 모함이야. 모함 덩어리. 독재니 어쩌니 뭐 독재 한 건 뭐 있어. 집권해가지고 3개월도 안 있어가지고 계속 탄핵 이래도 탄핵 저래도 탄핵. 그러니까 덫을 놓은 거야. 끌어내리려고. 문정부 때 얘들 투자해 놓은 거 있잖아. 그거 뽑아야지.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저렇게 죽인다. 그럼 처벌 받는 거고. 그게 아니라 북한 세력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고. 내가 오버한다고 웃기지만 머리 좋은 사람들 팡팡 돌아간다니까. 과거 몇 년도부터야 통일 외쳤어. 근데 과거에는 안 됐지만은
20년 뒤인 지금은 정청래 같은 사람이 국회에 있는 거야. 김일성 주체사상의 책을 배포한 사람이야. 난 그냥 거기서 끝난 줄 알았더니 아니야. 공산주의 마인드예요. 생각을 주입을 시키는 거야. 내가 A로 생각하는데 누구를 통해 가지고 지성인을 상대로 모질이를 선동을 시키는 거지. 그리고 지성인이 나와가지고는 누구 한 명을 딱 죽이자 덤벼들잖아요. 그러면은 도마 위에 올려놓고 지근지근 밟으면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그게 대한민국이야. 아니 약간 뭐라 그럴까 그런 그게 강하지. 우리나라 그게 사회 문화일 그 나라의 문화일 수도 있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이 둬야 되니까 죄가 없어. 그게 무슨 계엄이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그게 계엄이야. 다른 나라 계엄 한번 쳐봐봐. 그 이제 또 얘들 뭐 박정희 전 대통령까지 긁고 넘어진다. 그거 다 북한 세력 아니야. 남한이 가지고 있던 과거의 역사는 전부 다 희석시켜 버리려고 하는 거야.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셔요. 뉴스 나온 게 많아. 온라인 뉴스. 그리고 뭐 MBC, KBS 이런 공중파 방송에서 얘기해버리면은 전부 다 그런가 보다 생각하는 거야. 그건 뭐 북한하고 똑같은 거야. 북한 폐쇄된 나라라 그랬잖아요. 북한에서 가지고 있는 그 공중파 방송에서 A다 하고 계속 두드러대면은 외부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 A인가 보다 라고 흡입을 하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다니까. 근데 젊은 사람들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중에서 뭐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찾아보고 제대로 아니까. 근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모르니까 세뇌가 당하는 거지. 세뇌를 당하는 거야. 아무튼 시청 감사합니다. 이제 종료할게요. 바이바이. 종료. 정청래는 아니에요. 그래도 그나마 박찬대가 나 더불어민주당에 있습니다.